자, 오늘 8월 16일, 쉬는 날 바로 열린 수요일 장안은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억울한 것도 있죠. 사실은 광복절 전 거래 미국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시장에 이제 낙폭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반영하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나스닥이 1%도 빠졌는데, 1.14%도 빠졌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빠진 이유는 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또 소위 말하는 금리가 강한 그 상태가 좀 오래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계속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실업률도 최근에 20대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아예 20대 실업률을 발표 안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면 상해 종합은 오늘 0.8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케이 빠졌는데 니케이 1.46,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6에 코스닥은 2.59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빠졌는데,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초전도체가 그렇다면은 예전에 2002처럼 수급을 잡아먹었냐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시총이 크지도 않고, 초전도체가 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2차전지 뭐 에코프로 이런 거는 정말 2차전지 하는 회사들인데, 초전도체에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자기 회사들도 우리 그건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수급이 걸러 가는 것 뿐이죠. 보는 종목들을 쭉 돌려보니까 정말 뭐랄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전지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난번처럼 막 급등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버텨주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도 6% 넘게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4%대, 확실히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적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셀트리온도 요즘 제약바이오 간다 하다니면은 요즘 셀트리온도 연영 힘 못 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12.8%, 13%죠. 뭐 로봇주 요즘 방송에서 좀 많이 얘기 나오던데 한 방에 박살나는 모습이고, 루닛 AI 헬스케어 때문에 좀 테마 타다가 뭐 하루에 10%씩 빠져버리고, 첨보 17%, 거기다가 자동품 중에서 아진산업 이런 거 뭐 하한가 횡령 얘기 나왔더라고요. 하한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원인은 당연히 외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수급 자체가 문제고, 환율이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장중에 요즘 이제 방송을 안 나가니까 계속 이제 그 경제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중국의 이제 위안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동반 하락한다,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던데, 이거 환율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율 시세가 아니고 아까 제가 켜놨는데 주요 통화, 기준 주요 통화를 보면은 보세요. 얘긴 맞아요. 위안화 약세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위안화가 오늘 위안화 달러 환율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0.2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45%입니다. 어제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위안화 약세대 동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연동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 환율이 왜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위안화 약세는 건 왜 위안화 약세가 되죠?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경기 둔화 분위기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약세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방송 보면은 어느 방송에서 이제 한 명씩 패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1%가 안 될 수도 있다. 상반기 0.8인가 그렇고, 상반기에 0.6인가 1.6인가 해가지고 올해 성장률 우리 한국은행에서 1.4 정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 건 1%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저도 그 말에 좀 동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반기 때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가기 어렵죠. 뭐 가게는 뭐 여러분께 길만 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 자동차 쪽 빼면은 사실 기업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정부 지금 세수 부족이죠. 그럼 아무 주체도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힘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사실은 더 큰 시장에 눌림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식 팔고 런해야 되나? 그러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차라리 다 손절치고 인버스 탔다가 나중에 주가 올라올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게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예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빤스런을 했는데 유럽이 올라와서 미국이 올라와서 동반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무관하게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 한 혼조 정도 양상이거든. 독일이 한 0.1% 정도 상승, 영국이 0.3% 정도 하락, 프랑스 0.1% 상승, 유로스톡스가 0.03%의 강보합 정도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지수 선물을 보면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으니까 상승하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열받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중화권 시장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시장 경제 체제니까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왜 주가는 사회주의 국가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니케이하고 떨어질 수 있죠. 신고가 갔는데. 우리는 지금 뭐 신고 가는 커녕 떨어진 걸 반도 회복을 못 했잖아요. 3분의 1 정도 회복했는데, 3분의 1 정도. 그럼 올해 1월부터 별로 올라온 것도 없고, 이것도 사실 2차원지도 올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2차원지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미없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지수를 나중에 뽑아보면은. 그런 측면을 생각해본다면은, 당장 포기하기 어려운 게 유럽이나 미국이 강합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빠져서 그렇지 지금 신고가 행진하고 눌림목 주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장세예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보고 거기에 업혀 가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음봉이 안 좋은 음봉입니다. 일단 추세 이탈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 이탈하는 음봉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는 음봉은 확실히 분명히 개별주였으면 이 음봉 보고 사실 손절해야 되는 음봉이에요. 근데 지수기 때문에 미국, 유럽이 올라가면은 이걸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거기에 동반해서 시장이 좀 끌어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